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10월 5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바로 개그맨 이진호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 옆에서 발견된 유서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은 웃음 뒤에 숨겨진 비극, 그리고 한 여인의 처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이진호가 누군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불과 20살의 나이로 SBS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기 시작한 이진호. 정말 잘나가는 개그맨이었어요. 우차사 출신으로 데뷔해서 코미디 빅리그에서는 여러 번 우승까지 했고 나중에는 SMCNC와 전속 계약까지 맺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JTBC 아는 형님에도 출연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했잖아요. 무대 위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성공한 연예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채업체에서만 빌린 돈이 13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총 23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돈을 빌린 사람들 명단인데요. BTS 지민, 트로트 가수 영탁, 동료 개그맨 이수근을 비롯해 각종 방송사 PD, 작가들까지 광범위하게 금전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부모님 일로 돈이 급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도박으로 날려버린 거죠. 이수근 선배가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고 조언까지 해줬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인천에서 술을 마시던 이진호가 새벽 3시에 경기도 양평 자택까지 무려 10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였다고 하니까 완전히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그의 연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고 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침묵하면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를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신고를 해서 더 큰 사고를 막는 것. 그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그녀의 신원이 노출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고발자의 신원은 보호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24시간 동안 그녀 이름이 언급된 댓글이 15만 개예요. 15만 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고요. 댓글 내용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배신자, 고발충 이런 식으로 악플이 쏟아졌거든요. 그녀의 친구들이 증언했는데요.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사건 이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핸드폰만 붙잡고 누군가를 변명하려 애쓰듯 긴 글을 쓰곤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건 며칠 전 그녀가 이제는 내 이름이 기사에 나올까 두렵다고 했어요. 실제로 며칠 뒤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녀는 그 순간부터 끝을 예감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휴대폰 속 메신저 기록이 일부 복원되었고 그 속에서 드러난 마지막 대화들은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경찰이 공개한 그녀의 마지막 메신저 기록들. 정말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사건 당일 새벽 2시 17분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예요. 나를 탓하지 마. 하지만 너무 힘들다. 세상은 내가 알던 곳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대화방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을 남겼어요. 언론에 내가 거론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 그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무너졌다. 내가 침묵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을까? 이 메시지를 보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10월 5일 오전 8시 30분 연락이 닿지 않는 그녀를 찾아간 지인이 발견한 건 차가운 시신과 함께 놓인 단 한 장의 편지였어요. 유서의 첫 문장이에요. 나는 단지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탓이 되어 버렸다. 읽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은 더 가슴 아팠어요. 내가 침묵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야만 했기에 그녀는 분명히 이진호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유서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디 나의 선택이 그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사라지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기도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진호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랐던 거예요. 또 다른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사라진다면 그는 깨달을까? 나는 더 이상 없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연예계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3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 상당수가 언론 보도와 여론 압력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에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언론이 너무 잔인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부 팬들은 부평구 아파트 앞에 국화를 놓으며 조용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 또 다른 시선은 이진호를 향하고 있어요. 이미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그가 이제 연인의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대중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진호의 소속사는 깊은 자책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 심리적 충격으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유서가 세상에 공개된 이상 침묵만으로는 결코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예계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분노나 절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평구 아파트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조용히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이 남기는 메모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녀가 원했던 건 이진호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였어요.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진호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고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죠. 성공한 연예인의 추락,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한 여인의 희생. 진정한 사랑은 함께 이겨내는 것이었는데, 이런 비극이 2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없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